자, 여러분, 이 신고보상금제도도 조금 전에 공익신고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많아요. 그 흔하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요, 다단계 업체의 유혹, 여러분 보이스피싱 업체의 유혹,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주식 투자라든가 무슨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등등 유혹이라든가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쓸데없는 유혹과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 수 있는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건요, 아무 노력도 없이 쉽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전부 여러분 실효성이 없는, 부작용이 많은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효성이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활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고소득 버는 그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또 뭐 없느냐?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여기서 다 공개를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거기다 몰려가지고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안 하고 소득 높은 데만 매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냥 일확천금을 꾸는 꿈에 휩쓸려가지고요, 자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소위 말해서 이런 말 있죠.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일은 누가 해요? 그러면 많은 직장에 그 근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은 여러분이 꼭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내가 지도를 해주고 비법을 가르쳐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안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러면 고소득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사람에 따라서 천태만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고소득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1억을 벌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고소득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한 달에 2, 3억은 벌어야지. 이렇게 기준이 사람마다 천태만상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준은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기준해서 얼마만큼 수입을 올리는 것이 고소득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에서 고소득의 기준이란 거죠, 월 1억 이상 벌어야 됩니다. 1억 이상 벌지 않고는요, 고소득 기준에 거기에 명함을 못 넣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활용해서 건당 보상금을 받는데, 그게 과연 1억을 벌으려면은 어느 걸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천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은요, 건당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여러분 하는 거, 그것만 하세요. 1,000만 원 미만짜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소득 대열에 못 깁니다. 1,000만 원짜리 기준이 뭐냐?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원산지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입산을 갖다가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단계 업체들 극성 부리는 다단계 업체 신고 1,000만 원씩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해서 억리를 취한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요, 휴대폰 가게 한번 가보세요. 핸드폰 가게. 그놈들이 처음에 입구에다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공식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모든 휴대폰 가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정상적인 법규를 지키고 다 그 위반을 안 하는데, 일부 몰리가 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걸 우리가 단속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죠? 공짜폰. 공짜폰이 뭐죠? 핸드폰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의 모든 대금, 기기 대금 다 지급해 준답니다. 다 준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공짜폰도 좋은데 무슨 기기 대금, 뭐 할부 대금 이거 다 지원해 준대요. 그게 여러분 바로 허위, 과대, 과장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고해서 처벌받고 오면 여러분 1,000만 원 보상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요 두둑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통법규 위반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요 참 얌체족들 많아요. 얌체족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요즘 주변을 보니까요 갑자기 그냥 그 장어구이집이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장어구이집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장어구이집 왜 그렇게 많이 생겼나 분석을 해봤죠.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어구이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장어구이집 사장님들이 왜 우리 그 양심적으로 장사하는데 우리를 들먹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대다수 장어구이집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 양심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사업을 장사를 안 하시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려고요. 중국산 장어를 싸게 사다가 국내산 민물 장어니 뭐 섬진강 장어니 막 그렇게 그 별자 붙이고 그리고 입구에다가 막 그 이런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그 장어들이 헤엄치게 놀게 만들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수족관에 있는 그 장어 그걸 잡아서 장어구이 해준 자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기다리십시오. 뭐 1kg 주문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준비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한 마리 딱 해서 잡아서 이제 2마리 딱 나옵니다. 뭐 2마리면 2kg죠. 평균적으로. 그거 딱 나와요. 나오면요. 석쇠다 올려놓고 구우면은요. 이 꼬리가 싹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야, 방금 잡아가지고 이름이 살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장어는요, 중국산 장어는 이 한 마리씩 포장을 해서 깨끗이 손질해가지고요, 냉동에서 온 것을 여기서 해동시켜서 가서 석쇠에 놓고 올립니다. 근데 이게 냉동했다 살아나고 손질했던 것이 왜 꼬리가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그거죠. 꼬리에는요, 우리 사람의 심줄 같은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구우면은요, 오징어가 쭈그러들듯이 이 장어 꼬리들이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움직여요. 그걸 살아서 움직인대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장어가 살아서 꼬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심줄 같은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은 이 구우면은 이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오징어같이 구부러지듯이 장어 꼬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요 1,0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런 장어 몰지각한 장어집들 혼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변에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걸 전부 낱낱이 공개를 하면요 관계된 업체들이 막 날고 들고 일어나요. 우리 장사 못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보안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